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시다. 원리합계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죠. 원리합계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원리합계는 핵심만 기억을 해보면 원리합계 핵심 원리합계에서 핵심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원리합계는 세상 모든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리합계의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공비와 항수와 차탕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차탕이란 녀석이다. 요것만 좀 챙겨두세요. 부탁할게요. 자, 요건 좀 챙겨두고 시작하자.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자,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리자죠. 리자 원래는 리자인데 뭐 두음법칙인가 연음법칙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여튼 리자가 이자로 바뀌는 거죠. 원리 할 때 그 리입니다. 원리. 네. 리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 합계를 한다고.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단위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게 관심은 없는데 단위법은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을 우리가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10%씩 예금을 받기로 했대.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얼마가 될까요? 110만 원을 주는 거야. 10%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마냐? 1년이 지날 때마다 내가 계속 너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3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140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나는 분명히 130만 원을 맡겼는데 왜 10만 원만 주냐 이거야. 10% 이자를 준다고 해놓고. 정해진 10% 처음 맡긴 금액에서만 이자를 쳐주는 게 단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손해야. 그래서 복리법이라는 게 나온 거야. 복리법은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쭉 이렇게 있대. 자, 여기 처음에 얼마 냈어요? 100만 원 냈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 낼까요? 110만 원 되겠죠. 똑같겠지? 그 다음에는 110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줄 거야. 110만 원에 10만 원은 얼마지? 10% 얼마지? 11만 원이죠. 그러면 110만 원이랑 11만 원 더해줘야겠죠.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21만 원이 통장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121만 원의 10% 12.1이죠. 12.1을 더하니까 133.1 그러니까 133만 1,000원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쿠 하기 싫어. 그지? 아이쿠 하기 싫어. 자, 그래서 이거 언제 이렇게 녹아날 거야.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작전을 짜보자. 다른 작전. 됐습니까? 자, 처음에 얼마 있어요? 자, A1을 맡겼어. 자,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A 곱하기 R 퍼센트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 퍼센트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퍼센트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은 A 곱하기 안 할게. A 1 플러스 R 퍼센트가 원금이야. 그죠? 원래 맡긴 금액. 근데 여기에다가 원금에다가 얼마를 또 10% R 퍼센트를 곱해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붙을 거니까.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잖아. 근데 이거 똑같아. 원금이니까 얘를 묶으면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 퍼센트 이렇게 될 거야. 남는 게 얼마죠? 1 남고. 남는 게 얼마입니까? 플러스 R 퍼센트. 어잉! 근데 여기 1 플러스 R 퍼센트, 여기도 1 플러스 R 퍼센트.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A 1 플러스 R 퍼센트의 제곱.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A 1 플러스 R 퍼센트 제곱을 맡겼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R 퍼센트를 또 준대. 자, 여러분 해보셔야 돼. 이거를 R 퍼센트 준대. 그걸 더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되고요. 마찬가지 똑같죠. 얘가. 그러면 묶으면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 퍼센트의 제곱 어디 갔니? 제곱
묶으니까 하나. 묶으니까 플러스 알파센트만 남죠. 그럼 또 똑같아. 그죠? 여기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3년 뒤에는 A의 1 플러스 알파센트의 세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가만히 한번 쪼려봐. 얘들이 뭐야? 목이 뭐야? 딱 봐도 알겠지.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야. 아, 결국 복리란 건 등비수열이구나. 복리는 등비수열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표에서 이제 단리법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단리법은 복리를 열심히 봐라. 복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변형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그냥 보고 알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손을 써가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복리법의 특징 뭐라고? 아,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됐죠? 등비수열. 자, 여기서 이제 공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 10% 이자를 준대.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될까? 1 플러스 알퍼센트니까 얘는 1.1이 되겠지. 왜냐면 10%는 0.1과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 그랬어. 5%. 퍼센트는 소수점 하나, 두 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5%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알퍼센트니까 요게 공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5가 될 거야. 5%가 5에다가 소수점을 한 번, 두 번 움직이면 0.05가 되니까요. 그래서 등비수열인데 얘들아, 등비수열인 건 알겠는데 공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중요한 건 공비는 무엇이랑 같다? 공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공비는 이자율과 관련되어 있다. 되죠? 뭐 정확하게는 공비는 1 플러스 이자율이겠죠. 1 플러스 이자율이 공비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복리법에서 기억할 건 이거야. 이자율이 공비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적금을 넣는다. 적금. 매년마다 꼬박꼬박 넣는 걸 적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매년 초에 넣고 말에 찾는 요거 제일 기본 세팅이거든요. 매년 초에 넣고 나서 말에 찾는 거야. 자, 초에 넣었어. 자, 이자를 우리가 왜 받는다 그러?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이유는 돈을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정확하게는 엄밀히 말하면 돈을 맡기는 거 맞겠지. 돈을 맡기면 그럼 바로 줘요. 내가 1,000만 원 들고 가서 은행에 딱 1,000만 원 탁 넣으면 이자 주세요. 그럼 이자를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은행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 뭐 목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겠지. 그걸 모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거야. 규모를 크게 눈덩이처럼 큰 돈을 만든 다음에 그 큰 돈으로 흔히 일반인이 투자할 수 없는 곳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뭐 회사를 사들인다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뭐 거대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 뭐 삼성 같은 건 주식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개인이 그게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나라의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나라의 땅을 산다거나 할 수 없는 거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큰 규모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투자를 하면 돈을 벌잖아. 그럼 돈을 이렇게 불었어. 조만한 돈을 갖고 돈을 이만큼 불렸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돈을 불린 거에 대해서 일부를 조금 나눠주는 거야. 아주 작게, 솔직히 치사하게 아주 작게 나눠줍니다. 그걸 아주 작게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돈을 계속 모아두게 만드는 게 은행이 이자를 주는 이유잖아. 그러면 이자를 준다는 건 돈을 굴릴 수 있는,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붙여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저축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불리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초에 되면 어딘지 찾아야 돼? 말에 찾아야지. 그 해 말에 찾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첫 해에 돈을 냈어. A와. 두 번째 1년 뒤에도 또 1년 뒤니까 두 번째 납입하고 2년 뒤에 또 세 번째 납입하고 쭉 가서 N년 뒤에 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자, 마지막에 돈을 내고 1년 지나서 돈을 찾을 거야. 1년 지나서. 자, 이거 잘 이해 안 될 거니까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워버릴게요.
세 번만 넣어보자. 세 번만. 첫 번째 돈을 100만 원을 넣었어. 두 번째 100만 원을 넣고, 세 번째 100만 원을 넣고, 자, 언제? 날짜를 정해보자. 2020년 초에 넣었어. 1월 달에. 그 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넣고, 2022년 1월 달에 넣고, 언제 찾을 거야? 2022년 12월 달 말에 찾을 거야. 자, 분명히 우리는 1월 달에 넣고 12월 달에 찾았으니까 시간이 제법 경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겠죠. 1년이 지났어. 그지? 자, 100만 원. 찡! 이자가 붙어. 근데 이자를 우리가 편의상 R%라고 할게요. 왜냐면 2022년에 1월 달에 넣은 100만 원은 2022년 12월 달에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가 되겠지. 퍼센트 뗄게요. 요렇게. 자, 2021년에 낸 돈은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이니까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두 번이 붙겠지. 그럼 돈의 가치가 이렇게 될 거야. 원리 합계가 가죠. 2020년 1월 달에 넣은 돈의 가치는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지난 시점이니까 3년 동안 이자가 붙었겠지.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돈을 꼬박꼬박 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낸 거의 총 합이 원리 합계잖아요.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근데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이지? 그렇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아, 원리 합계에서 요거를 챙겨야 되는 거죠. 등비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 응?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건 차탕, 공비, 항수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근데 공비는 이미 알아. 항수는 알 것 같은데? 그죠? 차탕이 문제야. 아까도 강조했지만 차탕이 문제. 자, 차탕을 이해해줘요. 차탕만. 다른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낸 녀석이 차탕이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낸 녀석이 1년 지난 게 차탕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마지막 낸 거에 1년 지난 게 차탕이 돼. 모르겠다고? 좋아. 한 번 더. 자, 잠깐 징글징글하게 할 거야. 얘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좀 숫자를 늘려볼게요. 5번으로 늘려보자. 그리고 돈도 이제 A1이라 할게요. A1 3번 넣고 A1 4번 넣고 A1 5번 넣고 1년 뒤에 찾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A1은 가장 최근에 냈던 그 A1 1년 전에 냈던 A1이니까 A1 플러스 R. 그러면 2년 전에 낸 거니까 A1 플러스 R 제곱. 3년 전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3년 전이니까 A1 플러스 R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봐요. 시작.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N년 전에 낸 거지, 이게. N년 전에. N년 전, 어딨어요? 이거 최초 시점이죠, 최초 시점. 제일 먼저 낸 거. 그리고 N년 후에 찾은 거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탕이 누구냐야, 차탕이 누구냐. 이자 붙은 게 차탕이야. 그죠? 초에 냈으니까 당연히 말에 찾으면 1년 지나서 돈을 찾을 거니까 얘가 차탕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어차피 항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항수 구하면 되고, 공비는 이자율로 알려줄 거니까 구하시면 되고요. 차탕이 누구냐? 이자 붙었다. 이것만 기억하시자고. 등비수열의 합이 원리합계랑 같다. 여기 쭉 적혀있죠? 이게 누굴까요? 이게 1년 전에 낸 거. 1년 전에 낸 거. 이거 2년 전에 낸 거. 이거 3년 전에 낸 거. 응? 3년 전에 낸 거. 2년 전에 낸 거. 1년 전에 낸 거. 이건 N년 전에 낸 거. N년 후에 돈의 가치니까 N년 전에 낸 거야.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넣은 거야? N년 동안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리 합계가 등비수열이니까 시작. R이 1 플러스 R이죠. 이 R이랑 이 R이 다른 거지. 이건 공비.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첫항. 자, 첫항 요거 중요하다. 첫항. 시작. 그냥 A가 아니라 이자 붙은 게 첫항이야. 이자 붙은 거부터 첫항이야. 그리고 쭉 가고 있어요. 이자 붙은 게 첫항이야. 됐죠? 자, 기수불이 아니라 이제 뭐 매년 초에 넣는 거. 기수불 몰라야 됩니다. 초에 넣는다. 초에 넣는 거. 공비 이자율이다. 항수는 기간과 같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또 강조. 첫항이 누군데? 첫항은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에다 이자 붙은 게 첫항이다. 1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금에다가 이자
한 번 붙은 거. 한 번. 됐지? 한 번. 1회. 한 번 붙은 거.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불인데 매년 말에네요. 매년 말에. 이게 좀 재미가 없는데요. 매년 말에. 매년 말에 세 번만 넣어보자. 이게 2020년 12월에 넣고요. 2021년이지. 왜 이래? 2021년 12월에 넣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에 돈을 세 번 넣을 거야. A 넣고 A 넣고 A 넣고 100만 원 할까요? 잠깐만요.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었어. 자, 이자율은 10%라고 해볼게. 그러면 2022년 12월 달에 그 해 말에 찾아버려. 돈을 찡 찾는다고. 우리가 또 어디 계획을 짜가지고 뭐 내년부터 유학을 가겠다 뭐 이런 거야. 내년에 뭐 TV를 사겠다. 내년 1월 달에 뭐 어디를 뭐 여행을 가겠다. 신혼여행을 가겠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될 거야. 그래서 요때 돈을 찾을 거야. 그때 요때 100만 원 넣으면 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이자 안 붙었잖아. 그때 바로 찾았으니까. 넣자마자 찾았는데 이자 줄 수가 없잖아요. 넣었는데 어떻게 이자를 줘요? 기간이 지나야 돈을 주지. 그죠? 은행에서 돈을 굴릴 시간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100만 원은 몇 년 지난 거야? 1년이 지난 거야.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0% 이자니까 1.1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번 지났어? 두 번 지났다. 그지?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1의 제곱.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이게 쭉 다 더하면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죠? 분명히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똑같고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거죠. 항수 똑같습니다. 여기 제곱이니까 항수가 달라진 게 아니고 분명히 세 번 넣었어요. 넣는 거죠. 중요한 건 차탕이죠. 차탕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말에 넣었기 때문에. 기간이 한 번 안 지났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에 넣으면 이자가 안 붙어. 초에 넣으면 1년 뒤에 찾는 거와 상황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에 찾아. 올해 12월 달은 올해 1월 달에서부터 생각해서 올해 12월 달은 올해이긴 한데 같은 해라고 말하긴 하는데 기간으로 보자고. 기간으로 1년 정도 지났잖아. 에이 12월 31일이랑 2020년이랑 2021년 1월 1일이랑 이게 1년 차입니까?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죠.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건 1년 뒤에 찾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날 돈을 넣었는데 올해 말에 찾겠다는 건 2021년 1월 1일에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루 차이인데 기간으로 보면. 하루가 은행에서는 큰 의미가 없잖아. 돈을 불릴 기간으로 보면 하루 차이인데 1년이 맞지? 그지? 응. 그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첫탕이 누구냐? 이자 안 붙은 게 첫탕이다. 이게 강조해야 돼. 첫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 맞는데 공비는 시작 1-R 1 1-R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탕은 내가 넣은 금액만 첫 탕이 되는 거야. 이자 안 붙어. 그죠? 그래서 원금 내가 낸 금액 일정하게 꼬박꼬박 낸 돈이 그냥 첫 탕이 된다. 이게 다야.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씩 짚어서 가볼게. 문제 읽으면서 팡팡 나와야 돼요. 연이율이 2%다.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 이거는 이렇게 푸시는 게 맞아. 문제를 쭉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 공비가 나오겠죠. 글로 적을게. 공비가 얼마다? 1.02다가 나오셔야 돼. 자, 그다음에 1년마다 봉이로 매년 초에 자, 초야 강조했어. 초야. 초에 100만 원씩 넣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탁 나와야 돼요. 초에 100만 원 넣었다. 시작. 그렇지. 첫 탕이 나오죠. 첫 탕이 누구냐?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곱하기 얼마? 이율, 이자 붙은 거 공비 1.02 요게 첫 탕이야. 이자가 붙은 게 첫 탕이야. 얘들아 여기 10번 넣었잖아. 10년 동안 하자.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넣었어. 100만 원씩 꼬박꼬박
그러면 초에 넣었어. 12월 초에 넣었어. 초에 넣었는데 그게 말에 찼잖아요. 말에 찼잖아요. 1년 뒤에 찼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2 다음 거는 100만 원 곱하기 1.02의 제곱. 아, 이거 쓰지 마. 어차피 등비수열인지 뻔히 아는데 등비수열이 합인지 아는데 뭐 자꾸 써. 첫 항만 알면 되지. 등비수열인지 알면.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 이게 뭐예요? 딱 보자마자 항수 나오시겠죠. 항의 수가 10번이다. 됐죠?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풀까? 자, 공비가 얼마니까? 1.02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10제곱 곱하기 첫항 100 곱하기 1.02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1.02의 10제곱을 1.2로 계산하래. 그럼 얘가 1.2에서 1을 빼니까 0.2가 될 거고요. 1.02에서 1을 빼면은 0.02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02니까 공 두 개 움직이면요. 공 두 개 움직이면 102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 100을 곱하니까 20 곱하기 102가 되고 약분하니까 10이고요. 답은 1020만 원이 된다. 됐습니까? 1020만 원이 된다. 자, 문제 1번은 좀 빠르게 풀게 이제. 문제 2번이랑. 자, 연이율 5% 바로 갈게요. 1.0가 공비가 되고요. 1년마다 매년 초에 10만 원씩 넣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5 이자 붙은 게 차탕 10년 동안 횟수 됐죠? 그러면 시작 R-1 R-1를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10제곱 뭐지? 곱하기 차탕 10만 원 아니고 제발 10만 원 아니고 1.05 이자 붙은 거 차탕 이거 풀 거야. 그러면 1.0에서 1 빼니까 0.05 나오겠지? 1.05의 10제곱은 1.63이다. 그죠? 1.63에 1을 빼니까 0.63 맞죠? 곱하기 10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우, 귀찮은데요? 상당히 귀찮네요. 자, 분모 분자 일단 100을 곱하면은 일단 0000 사라지고 얘도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죠? 자, 63이랑 1.05랑 뭐 곱하고 아우 곱해서 계산하세요. 뭐 5 약분하면 되니까.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요. 자, 2랑 1.05를 먼저 곱하자, 얘들아. 1.05 곱하기 2를 할 거야. 그럼 2, 5, 10이 되고, 얘는 곱하니까 1이 되고, 그냥 2가 되고. 자, 그렇게. 자, 110이 된다, 그죠? 그러면 소수점 하나 딱 아니다. 소수점이 두 개구나. 미안해. 21점이 되겠네요. 21점. 2.1이다. 미안하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63 곱하기 2.1이죠?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뭐. 이거 둘이 곱하면 답 나오겠지. 여러분, 곱하기는 할 수 있죠? 네. 문제 2번. 우리 주변에서는 월복리라는 이유를 봤죠. 뭐라는 거야? 자, 월이다, 월이다, 월이다. 월복리로 3%씩. 와, 월복리로 3%, 공비는 1.03이야. 1년 동안? 한 번 냈나요? 아니지. 월마다 냈으니까 1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을 보고 우리는 항수가 몇 개? 1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1월, 2월, 12월, 3일, 12월 달까지 있잖아. 1, 2, 3, 4, 5, 6, 12월 달이 디셈버인가요? 어쨌든 그러면 매월 초 10만 원씩 10만 원씩 초 10만 원 냈으니까 시작 10만 원 곱하기 1.03이 차탕이 될 거야. 가자. 시작 1.03 R-1 R-1를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1이 아니고 12번 곱하기 차탕 10만원 곱하기 1.03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계산 못하지 뭐 지금 이거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그냥 하자. 어느 신혼부가 A만 원을 매년 4% 짠, 4% 공비 시작 1.04. 자, 초부터 넣었어요. 초부터. 그러면 A만 원을 냈지만 실제로 첫 항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1.04가 될 거고요. 10년 동안 횟수 n 그죠? 자, 그럼 시작.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10번. 차탕은 A가 아니라 이자 붙은 게 차탕이요. 초에 넣었으니까. 그죠? 초에 넣어서 말에 찾을 거니까. 그러면 징징징 얼마가 된다? 적립한 총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 312만 원이 돼야 돼. 근데 312만 원이 딱 될 수도 있고 312만 원마다 무엇 해야 됩니까? 같거나 커야 되겠죠. 내가 물건을 사려면 돈을 적게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푸시면 되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1.04의 10제곱이 1.5니까 계산하면은 1.04 빼면은 0.04네요. 0.04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니까 빼면은 0.5가 되겠지. 곱하기 A고는 1.04. 이게 312만원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분모 문제에 100을 곱하니까 000 사라지고 여기 100을 곱하니까 50이 됩니다. 자, 5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딱 떼고 여기도 10을 곱해줘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죠. 10.4. 그리고 10.4랑 5를 먼저 곱해보자. 자, 10.4 곱하기 5를 하면요. 4, 5, 20. 20이고 얘는 5 곱하니까 5고 52가 되네요. 그래 4분의 52가 된다. 그지? 결국 분모가 4니까 4분의 52를 계산하면 13이 나오죠. 그래서 13A는 312만 원이 돼야 돼요. 약분 될 거예요. 올리지 마세요. 약분 13으로 약분하면 26. 26이니까 52, 4네. 그죠? 그래서 A는 24만 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4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중기는 오늘부터 14년 동안 14번에 걸쳐 매년 같은 해에 같은 날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14년 후에 원리합계가 945만 원인 적금을 넣으려고 한다. 가입한 적금은 연이율 짠짜잔짜잔 5% 시작. 공비는 1.05. 중기가 매년 적립해야 한다. 자,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요. 일반적으로 초에 넣고 말에 찾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항상 초에 넣고 말에 넣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14년 후라는 말을 이해하시면요. 내가 1년 후에 1년 동안 1년 후니까 한 번 넣었어. 1년 후에 찾을 거야. 2번 넣고 2년 후에 찾을 거야. 3번 넣고 여기 찾으면 3년 후죠. 내가 처음에 넣는 시점에서 보면 1년, 2년, 3년 후에 찾죠. 3년 후에. 넣은 횟수는 3번이지만 실제로 연은 3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첫 항은 당연히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기수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에 넣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풀면 되겠다. 그죠? 여기 연이율이 5%니까 1.05 마이너스 1, 1.05 마이너스 1 쓰시고 분자의 항수제곱 14번 넣는다고 했으니까 14제곱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잖아. 적금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둬요. A1이라고. 그렇지만 첫 항은 A1은 아니지.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945만 원짜리를 만드는 거지. 그럼 1.05에서 1을 빼니까 일단 0.05가 될 거고요. 1.05에 14제곱은 2니까 2-1이니까 1이 됩니다. 곱하기 A 자, 이거 한 방에 정리하면요. A라는 녀석은 결국 945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랑 같니? 1.05분의 0.05를 곱한 거랑 같은 거야. 그지? 왜냐면 분모는 분자로 가고 분자는 분모로 보내면 되니까 이항할 때. 그리고 100을 곱할 거야, 위아래. 그러면 날아가고 100을 곱하니까 105가 나오겠죠. 5로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105니까 21이 되겠죠. 자, 21로 나눠지겠죠. 자, 945는 21로 안 나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4, 84. 그지? 빼니까 빵, 빼니까 띵, 띵, 띵. 얼마야? 5네, 그지? 105. 그래서 45가 나온다. 그래서 중기가 저축할 금액은 45만 원이다. 라고 대입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사실 원리합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고 중요한 건 공비가 무엇이고 항수가 무엇이고 중요한 건 첫 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자는 게 첫 항이 이해돼야 돼. 1년 뒤에 찾으니까 첫 항은 이자가 붙은 게 첫 항이다. 요것만 챙겨두시고 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